저희 세대는 심시티, 요즘 애들은 동물의 숲,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는 무엇인가요? 바닷가 모션뷰를 자랑하는 집? 통창의 숲속뷰가 매력적인 집? 자연은 필요 없고 한강뷰가 최고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수많은 뷰가 있지만 여기 보다 특별한 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뷰. 당황스러우시죠? 삼성 회장과 이웃 사촌을 맺기 위해 삼성동, 삼성역, 아이파크 삼성 바로 앞집을 구매해버린 34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사했다고 떡 돌리는데 받는 사람이 삼성 회장이면 와... 심지어는 삼성동에 62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일시불 대출 없이 멋있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일상의 빈 공간을 채우다 블랭크 코퍼레이션 그리고 남대광 대표입니다. 전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베개 사이에 계란을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밟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마술 볼 때도 그냥 안 보잖아요. 야, 나는 왼손 볼게, 너는 오른손 봐. 반드시 마술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홈쇼핑에서나 나올 법한 실험을 하라고 하니까 미친듯이 열심히 베개를 밟기 시작합니다. 바퀴벌레 잡듯이 콱콱 밟고 점프도 하고 하이힐로 밟고 엉덩이로도 찍어 누르고 계란 하나는 아쉽다고 6개 한 판까지 다양하게도 넣고 열심히 밟았어요. 그런데 계란이 안 깨지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들이 도전한 계란을 가지고 현장에서 후라이를 만들어 먹고 갔어요. 지금 제가 PPL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베개를 구매해서 직접 밟아보고 깨졌다는 인증도 나왔어요. 주목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베개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하다못해 관계자가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리뷰를 현장감 넘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짜 후라이로 참여를 유도한 건 소소한 즐거움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끈 결과 140만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한동안 대한민국의 마약 베개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베개는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손베개든 메모리폼이든 남녀노소 모두가 베개를 쓰고 있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광고를 한 번 본 뒤로는 갑자기 자기 베개가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한 건데 진짜 베개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건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처음에는 광고에 혹하면 안 된다고 넘겼던 사람들이 어느새 카드를 손에 쥐고 유튜브를 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마약 베개라는 직관적인 이름부터 예능 같은 콘텐츠 광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매를 촉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상품을 정해놓고 그 제품을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구상하고 중소제조업체를 발굴해서 개발한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니까 제조 설비는 절감되고 개인 페이지로 판매를 유도하니까 네이버나 쿠팡에 내는 유통 수수료도 절감하고 쇼핑몰 판매액이 순수 판매액이 되는 놀라운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설립된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3년 만에 연매출 1000억을 달성했고요. 자사 브랜드만 20개의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큰 자본금 없이 3년 만에 1000억이라 모두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을 단기간에 급성장한 스타트업의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대광 대표는 오래전부터 장사와 밀접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 용산에서 CD를 팔고 20살에는 동대문에서 목도리와 비닐을 팔면서 어린 나이부터 15년 동안 장사에 몸을 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짚어내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바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나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컨텐츠 쪽 재능을 살려서 몽캐스트라는 비디오 큐레이팅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걸 메이커스에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사장이었고 취업은 고려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줄곧 사장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던 의문이 있었는데요. 직원은 왜 나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다 한번 메이커스의 회사를 매각하고 잠시 직원으로 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는 정말 유능하고 잘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네이버, 카카오를 다녔던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대요. 직원과 회사는 같이 성장한다. 그리고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남 대표는 이런 교훈마저도 콘텐츠로 승화시킵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직원 복지에 특히 힘을 쓴 것인데요. 1000만원 한도로 직원의 주거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요. 자신의 주식을 매각한 사재로 직원들의 적금을 들어줍니다. 연봉과는 별도로 월 200씩 2년간 말이죠. 모두가 상상만 하지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인데요.
남대광 대표는 직접 경험하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에는 실버벨이라는 게 있대요. 업무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사과하고 침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실버벨을 울리고 피자 파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박하고 재밌죠? 이 실버벨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도 전부 컨텐츠로 승화시키는 거죠. 런닝맨 같은 TV 예능을 보면서 나도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한 번은 해보잖아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기술에서도 남대광 대표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은 항상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자탐구생활 14장 사업도 판매도 재밌어야 먹힌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남대광 대표였습니다.